한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메뉴는 연어장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복날이라 삼계탕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어제 좀 담가 놓았던 거라 오늘 다 먹어야 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그 비위에 대해서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아시는 속담들이시죠. 비위의 기능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뭐 많은 기력이 있어도 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보배가 됩니다.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항상 긴장되고 항상 뭔가 진취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기운, 요게 이제 비위다. 그 전날은 이제 폐에 대해서 폐하고 비위는 상당히 어떤 역동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어떤 면역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더 주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어떤 역할을 한번 한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공장 아닙니까? 몸에 여러 가지 독소들, 어? 많은 어떤 해로운 물질들을 해독해주는 장기다 보니 뭐 면역력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한 장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를 좀 더 한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뭐 그저께 폐하고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왜 부엌에서 아궁이에 밥을 하거나 찌개를 끓일 때 장작을 넣고 풀무질을 한다고 했는데 이 풀무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폐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장작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무질이 잘 돼서 화력이 너무 좋은데 장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이 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 미지근하니 끓다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 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작이라고 하는 게 충분해야 됩니다. 간의 기능이 바로 우리가 어떤 면역력, 또 외부와의 어떤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고자 할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전투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전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위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비위는 음식을 이제 지금처럼 섭취를 한 거는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가 되면 다 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혈액을 생성시켜주는 비위 자체가 어떤 그런 혈액을 생성시켜서 간을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너무 바쁘거나 하다 보면 뭐 식대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위는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에서 영양 저장돼 있던 영양을 갖다가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쓴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또 혈을 또 소모시키는 또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비위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위와 간은 과연 어떤 관계성인지 뭐 지금 조금 이렇게 어렴풋이 이해는 되실 텐데요. 사실 이거를 그 경제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비위는 말이죠. 하루 아침 저녁 세끼 식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그런 개념.
하루하루 오늘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 이걸 비위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벌고 오늘 하루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오늘 하루 집중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또 집중력 있게 해내는 거, 이런 걸 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물론 벌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게 비위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무엇일까요? 간은 일종의 저금 통장, 예금 통장,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위가 열심히 일을 아주 잘 해내서 많은 어, 영양을 흡수해서 간에 저장시켰다. 이거는 그날 돈벌이가 아주 좋아서 통장에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즘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점점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비위가 판단했을 때 투자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서 목돈을 갖다가 쓴다면 이 역시 간의 혈을 소모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위와 간의 역할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까? 이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폐와 비위의 관계가 더 원만할까요? 비위와 간의 관계가 더 원만할까요? 제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폐는 열심히 어떤 그 최전방에서 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분 좋게 뭔가 일을 추진하는, 이때 식욕도 돋고 뭔가 으쌰으쌰 하고자 하는 어떤 역량이 많아지는 비슷한 계열의 기분과 관련된 장기라고 제가 한번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 이제 이 폐하고 간은 상당히 상반적인 면이다. 이게 이제 풀무질과 장자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비위와 간도 사실 요거는 아주 현실에서 제가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날그날 벌어들인 돈과 목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봤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 협력적일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상반적일 수 있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비위와 간의 관계성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은 면역력에 있어서 일종의 뒷받침을 하는 역할입니다. 폐에 의해서 빨리 사용돼 버릴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 있지만, 간은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비위가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위가 역시 또 간에 혈을 소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은 언제든지 비위를 맞춰줄 수 있게, 폐를 맞춰줄 수 있게 자기의 역량을 키워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면역력의 최전방에 나서는 외형적인 모습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서 꾸준히 내 몸의 독소를 없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와 비위의 어떤 역할을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에서 간은 면역력에 있어서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